자, 이어서 현물시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코스피는 2050선 회복 여부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에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은 기술적인 부담 해소 이후에 반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등의 눈높이는 다만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자, 이 중에서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 주간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박스권 등락에서 반전 시도 국면 이렇게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되는 것은 목요일 날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에서 이번에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고요. 25bp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에 대한 금통위의 입장이 나타난다면 증시에 좀 반전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라크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포인트가 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한 만큼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루블화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이번 주에 좀 관심 사안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번 주에 또 하나는 7월 이후에 8월로 넘어가는 장세에서 좀 증시가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입니다. 일부 이제 필수 소비재나 소재 그리고 은행 쪽에서의 개선이 있지만 주요 핵심이었던 IT와 자동차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요. 실적에 대한 그 변화 여부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심리와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21선 움직임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의 변화인데 오늘과 같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관망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든 기관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매수의 구간이라 좀 볼 수 있는 건지 주간 투자 전략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물론 2060선으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중기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로의 장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2060을 돌파한 이후에 나타난 조정이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중기에 대한 추세 유지에 대한 관점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직전 고점이었던 2020선 내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추세 판단은 여전히 중기에 대한 판단이 유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어제 S&P 500 기준으로 121선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측면들도 함께 고려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비관적 생각을 가지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달러화 추세와 함께 현재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먼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이라든가 통신 업종 그리고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주간 동안에 좀 더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긍정적 자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오늘장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과 섹터 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삼성전자가 2013년 이후에 최저점은 123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반면이 있어서 123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불확실하긴 하지만요. 삼성전자의 실적 이슈 외에도 지배구조라든가 배당 등 자사주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피어 대비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123만 원 지지에 대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이슈라든가 그동안 시장의 지배 이슈였던 지배 구조 이슈들이 다소 좀 소강 상태일 때는요. 오히려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애플 관련해서 LG 이노텍 등
LG 관련주에 대한 실적 개선 움직임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지배구조와 배당 이슈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종목으로는 CJ라든가 SK CNC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실적주, 배당주들의 움직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부석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